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박지원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앞서 박지원이 김건희 여사 감옥 가면 반려견 토리를 자기가 진도로 데려가겠다 뭐 이렇게 발언했던 거 잠깐 다뤘는데, 그에 대해서 김웅 전 의원이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하냐, 개를 입양할 거면 국정원장 시켜준 문재인이 버렸던 풍상개나 입양이라 이렇게 쏘아붙이는 거 잠깐 다뤘는데, 자 박지원 문제 한번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네네. 박지원이 지난주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처음부터 저랑 협상했다. 3명을 다 임명하지 않고 여야 추천 1명씩 2명을 임명하겠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설득했지만 안 됐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자 바로 최상목 대행과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하나도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취임을 전후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박 의원과 박지원 의원과 접촉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런데 자 기획재정부와 최상목 대행 입장을 밝혔는데 그 후에 박지원은 입을 딱 닫고 있어요. 언제 만났다든지 언제 통화를 했다든가 뭘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박 의원님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탄핵 전국이라든가 또는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에 얼마나 앞장서고 있느냐, 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일을 내가 다 사실은 뒤에서 숨어서 내가 다 뒤에서 만든 거야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러면요, 최상목 대행이 부인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은 바로 반박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반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아마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그런 얘기 했다라는 걸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방송에 나와서 사실 내가 그 뒤에서 전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포장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참 나이가 되게 많으시고요. 현재 최고령 국회의원이시죠. 아마 정권 바뀌기 전에 본인은 만약에 정권이 이제 빨리 바꿔서 본인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국무총리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노역 속에서 지금 입에서 구취라 그러죠. 구취가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네네. 자, 노역 장사를 하고 있다. 박지원은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박지원이 뭐 한두 번 이런 게 아니죠. 과거에 국정원 관련해서도 어떤 국정원 관련해서 내가 정보를 들었다 하면서 뭐 폭로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확인해 보면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관련자들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반박을 하면 박지원이 그 다음부터는 꿀먹을 물어 조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로 더 다른 주제로 확 바꿔버려요. 이게 앞서 말한 것처럼 장사를 하고 노역이다, 이런 부분이 아주 본질적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종의 우리 내부의 이의제를 노리는 그런 수법을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이간질이죠. 이간질. 좌파 진영에서 굉장히 잘하는 게요. 네. 상대의 허점을 밖에서도 이제 때리는 것도 있지만요, 내부에서 분탕을 만들어 가지고 내부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도 되게 많이 활용합니다. 이번에 관저에 관련해서도 그랬어요. 이번에 관저에서도 보면 관저에 있던 그 경호처 직원이 네. 밖에서 호텔에서 경찰과 만납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참 그 경호처 직원은 그 대통령법, 경호처법 위반, 그다음 공무원법 위반 등등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을 겁니다. 보안 사항을 외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넘겨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지금 경호처 안에 있는 경호관들이 전부 다들 거부하고 있다, 지시를 받지 않고 있다, 다 해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전부 다 날려나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대통령도 영이 서지 않는다 등등의 그런 허위 사실을 끊임없이 유포를 했었어요. 이게 뭐냐, 흔들어가지고 내부에서 자중질환을 만드는 거, 이런 이제 아주 치졸한 전략을 쓰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지원 의원은 오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이 효과를 가장 많이 봤었던 정치인이고 그게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나서서 좀 다른 의원들 뭐 정용기 같은 경우는 뭐 계엄에
저기 검열에 숙여도 되는데 나는 무슨 어떤 이간질을 숙여야 될까? 이런 걸 좀 생각하다가 아마 이런 방법을 좀 쓰면서 계속 내부 분탕질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박지원 의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네. 평소에 박지원 의원은 자기 정보망이 굉장히 넓다고 자랑을 많이 하죠. 국정원, 검찰, 경찰에 자신을 따르는 또는 자신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인사들이 곳곳에 있어서 자기가 정보를 굉장히 많이 듣는다 이렇게 의시되면서 마치 자기가 여러 가지 국정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정보에 가장 빠른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서 자기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높이는 허세를 많이 부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개로 하고 김대중 정부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이후에 문재인 때는 국정원장도 하고 그랬는데 김대중 정부 이후에 실제로 국정원 안에 박지원 장학생들이 특히 호남 장학생들이 일종의 박지원 장학생이라고 불리는 네네. 이런 인물들이 국정원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분석은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국정원 형님이 있습니다. 네. 그 형님의 말에 따르면 이거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제 처음 정권이 바뀌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왔고요. 네. 그때 비서실장 했었죠. 네.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싹 다 왜 사람 몸에 피갈이 하듯이요. 물갈이. 싹 다 물갈이를 다 해버립니다. 특정 성향과 특정 어떤 고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치적인 가든가 어떤 학연, 지연 등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물갈이를 해가지고요. 상당히 뿌리 깊게 박혀 있고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이분이 또 장점이자 이제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능숙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이제 하나 이벤트가 있으면 끝나고 나면 헤어지고 빠이빠이 이런 게 많은데 네. 박지원은 그러지 않고 꾸준히 관리를 해온대요. 그리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러면서 박지원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 이제 세력들이 서로 소통하게 그렇게 하는 그 왁구를 잘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게 아마 이번 국정원장 하면서도 또 먹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장에서 이번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울면서 유튜브에서 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마 박지원 의원이 아마 소통해서 야 네가 여기서 한번 울어주고 여기서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 해주면은 다음에 뭔가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지원 장학생들 그 장학생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지. 박지원을 충성하면 안 되죠. 권력을 자꾸 바꾸게 하려고 하고 그 권력이 바뀌었을 때 박지원의 그 줄을 따라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이 국정원에 있다면 그건 국가안보기관, 수사기관, 정보기관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이 국가정보기관에 그런 게 있다면 그 사람은 그곳에 있을 자격이 없죠. 박쥐라고까지 했네요. 박지원, 박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어제 그 서부지법에서 네. 그 기자하고 유튜버들이 섞여서 안에 내부를 이제 촬영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유튜버들이 지금 체포가 돼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똑같이 어떤 그 안에 있던 서부지법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상을 찍으러 들어간 유튜버들은 아직 풀려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 불공정하다 생각됩니다. 똑같은 목적으로 그리고 실제 폭력 행위가 없었고 똑같은 목적으로 들어갔고 둘 다 안에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한쪽만 풀어준 게 아니라 똑같이 풀어주는 게 맞다. 네. 그런 좀 강조하고 싶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데 지금 또 이제 그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무료 봉사거나 자원봉사하는 변호사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영등포 경찰서라든가 지금 서부지법에서 체포됐던 시민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무료 변론을 또 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자발적 시민 도와주고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제 현장에 본 사진고 많이 돌고 있는 거 봤는데 그걸 좀 많이 돌려주세요. 뭐냐면 청년들이 어제 서부지법 현장을 정말 깔끔하게 정리정돈한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종량제 큰 봉투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쓰레기 담고 한 곳에 모으고 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평화로운 시위를 원래 관저에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가족이 올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관저에서 그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폭력이 있고 구호가 난무하고 이러면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다 즐거운 마음으로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동참한 가족도 오고 젊은 남녀도 오고 청년도 왔었던 거예요. 그게 서부지법까지 이어졌는데 서부지법에서 경찰들이
일종의 과잉 대응이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걸어가다가 이유 없이 카메라 걷어 찬다든가 네. 아니면 누군가 말리면서 너무 세게 밀어가지고 머리가 땅에 탁 부딪힐 정도로 노인을 그렇게 심하게 넘어뜨린다든가 또는 제지를 할 때 그 적당히 제지한 것이 아니라 확 내동기 쳐가지고 땅바닥에 패댕기 쳐지는 이런 것도 있었었고요. 또는 저항을 하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방패로 머리를 찍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과잉 대응한 것들이 오히려 시민들을 자극했다. 그래서 지금 경찰들이 일방적으로 경찰만 피해를 본 건 아니다. 균형 있게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부분 구속 부분 살펴볼 텐데요. 마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있다가 경찰들의 시민 폭행 장면 조금 이따 영상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좀 잠깐 해주세요. 조금 이따 볼 테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